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사실 이제 군에서 제출했던 서류가 있었겠죠.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PKC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그 당시에 제출을 했었고 의무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의무 기록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. 사실 우리가 희귀병이라는 건요, 특히 제가 앓고 있는 질병은 검사 결과로 입증이 안 됩니다. 되게 특이하죠. 검사 결과로 유병하다는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사실 임상적으로 이상을 확진시킬 수밖에 없는 되게 독특한 질병입니다. 제가 PKC를 앓고 있는데, 이 PKC라는 건요, MRI에 안 나오고 각성 뇌파에 안 나오고 근전도 안 나옵니다. 어디에도 안 나와요. 증명이 안 돼. 그리고 세 가지 검사는요, 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PKC는 움직일 때 증상이 나타나요.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. 그래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구조의 질병입니다. 그래서 의무 기록에도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돼 있어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이건 진짜예요. MRI나 EEG나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. 당연한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약을 처방했다 이거지. 약을 왜 처방했냐? 문제가 있으니까 처방을 하죠. 테그레톨 0.5T-비드, 이제 의학 용어입니다. 간호사 시험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을 복용할 때 하루에 2번 먹었습니다. 아침 저녁에 먹었어요. 그게 이제 테그레톨 안에 들어있는 카바마제핀이라는 성분은 반감기가인데, 그 반감기에 맞춰서 신체 내부의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처방을 내립니다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거예요. 그게 있고, 이제 그 결과로 제가 테그레톨 정을 복용하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국민신문고를 넣었죠. 근데 거기서 이제 조사예방 활동장교가 말을 합니다. 약 복용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? 의무 기록지를 봤어요. 저도 있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왔습니다. 거기서 어떻게 접수를 했는지를 알아야죠. 근데 보니까 약을 복용하라는 내용이 있어.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이제 환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. 감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류로밖에 볼 수 없는 건 맞아요. 근데 약을 복용해야 되면, 그리고 그 약을 복용하라는 얘기가 써 있으면 뭘 복용해야 되는지는 알아보는 게 정상 아닌가?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솔직히 그 전문적인 의학 용어 잘 모를 수 있어. 당연하죠. 저도 제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다 모르는 건데, 근데 수사를 하면요, 그런 거 원래 알아보는 게 본인 업무예요. 그게 본인 업무라고. 그거 남이 할 거 아니에요. 이제 내용을 보면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죠. 근데 그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약제가 의학 용어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모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뭔가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려면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나왔는지를 알아봐야 되죠. 근데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지, 참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. 어떻게 보면 사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죠.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 국민에 대한 응대는 빠져있나 봐요.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어요.
우리가 이제 뭔가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이제 단서가 없으면 할 말은 없죠. 이게 중요한 부분이,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것만 보고 해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. 그 서면이라고 합니다. 서면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요. 그건 당연한 거지. 이해할 수 있어요. 근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걸 왜 몰라? 그거 왜 모른다고 대답을 해? 말이 안 되죠. 우리가 있잖아요. 이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, 모른다는 얘기는요,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. 특히 어떤 좀 중대한 사안이 될수록 더 그렇죠.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뭐 뒷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,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,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죠. 사실 뭐 제가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인정하고,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. 그쵸?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,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.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나도 알아.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겠어요, 그거.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군 복무하던 간부들을 다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하고 싶죠. 특히 이게 나에게 폭력을 쓴 대상이, 그 폭력을 쓴 그 주체자가 어떤 거대한 집단이잖아요. 집단 vs 개인인 거야. 그런 거예요.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 업무적인 다툼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. 집단이 나를 압박하고 공격한 거예요. 사실 뭐 제 출신 부대에서 17년에도 사고가 한 번 더 있었어요. 그때 느낀 게 솔직히 일어날 만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싶었어요. 17년 말이었죠. 어떤 용사가 유탄에 맞아 죽었습니다. 그 사격장 뒤를 지나가다가 죽었대요. 분기가 얼마나 풀렸습니까? 그쵸? 사격을 하면 사격장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이렌을 울리고 그 주변에 있지를 못하게 해요.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. 제가 입대한 것도 그렇죠. 원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. 근데 나도 몰랐고 군도 몰랐어. 그건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몰랐으면, 그걸 뒤늦게 알았으면 인정을 하라, 이거예요. 물론 이제 사실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어떤 집단으로부터 뭔가를 겪어본다는 거는 사실 있잖아요. 이런 게 있어. 사회에서도 있잖아요. 사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을 안 겪죠. 그러니까 잘 몰라요.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이해를 못해.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잖아. 아니, 그 사람은 피해자잖아요.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사회에서도 공격을 받아요. 되게 웃긴 일이죠, 이거.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요. 사실 저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. 정말 모르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사회는 트라우마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어. 대부분의 사람들은. 오늘 여기까지 얘기 마치고 비가 많이 와서 다음에 좀 얘기를 할게요. 고생했습니다.